한국 정치가 가진 고질적인 병폐가 문제인데요. 홍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요? 의원 내각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정치가 드러낸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극한적 대립과 투쟁 일변도의 비타협적 정치입니다. 대통령제와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문제의 발생이나 악화 또는 지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만든 사건들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 욕심이나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87년 개정 헌법을 성사시킨 주요 정파들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만은 막겠다는 그 목표 자체는 일단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헌법에서 7년 단임제를 5년 단임제로 2년 줄인 것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나 그로 인한 정치적 극한 대립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혹 대통령제가 그런 문제를 조장하거나 고착시킨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제의 단점이 불거지는 것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할지, 이제 대통령제를 벗어날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 때마다 등장하는 대안이 바로 의원 내각제 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섞인 이원 집정부제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부 형태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여야 협치가 가능한 정부 형태를 설계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개선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영국식 웨스트민스터 의원 내각제도 있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독일식 의원 내각제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처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결합한 이원 집정부제도 있었죠. 그렇다면 영국식이든 독일식이든 의원 내각제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대부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원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5.16 쿠데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만요. 사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는 보수 정권조차도 의원 내각제 개헌을 도모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 개헌 카드를 전제로 해서 3당 합당을 했지만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못했던 YS가 끝내 의원 내각제 합의를 폐기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반대 세력을 규합한 집권 전략을 가지고 등장한 DJP 연합도 의원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했지만 JP가 탈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의원 내각제 패키지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그 외에도 선거 전후의 합당이나 선거 연합을 시도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제 아래서도 연립 정치를 해온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 투쟁 일변도의 비타협적 정치가 극대화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념이 아닌 참신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요즘 말로 K 정치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 같지 않은 말로 소모전을 펼치는 구태 정치는 이제 사라졌으면 합니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겠죠. 의회 다수파가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소야대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또는 정치적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또 의회 내 다수파 형성을 위한 연립정부의 구성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장점입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러 당이 난립할 때
내각 불신임, 국회 해산 이 두 가지는 항상 짝으로 일어나는 거죠. 내각을 불신임하면 국회 해산으로 이제 맞서는 그런 이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전국의 혼란과 국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그런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뿌리 깊은 편견이 아닐까요? 의원 내각제와 정치적 불안정 사이에 인과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간을 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내각 불신임 결의가 통과된 것은 3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후임 총리를 동시에 선출할 때에만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게 한 건설적 불신임 제도라는 것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건설적 불신임이 단행된 사례는 3인당 SPD와 자민당 FDP 연립으로 선출된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불신임되어서 사퇴한 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당시 후임 총리로 선출된 헬무트 코홀은 나중에 독일 통일을 이룩해서 통일 총리로 불리기까지 꽤 오랫동안 집권했고 그 뒤를 이은 메르켈 총리도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6년을 연방 총리로 일하다가 퇴임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정부 불신임으로 인한 전국 불안정보다는 자민당이 장기 집권해온 일본의 예처럼 거대 다수당의 장기 집권 위험을 걱정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가 발전하지 못해서 의원 내각제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냉정히 말한다면 우리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양대 정당이 너무 과대 성장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당내 민주주의나 공천 제도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반칙들은 정당 정치를 파행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문제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제3, 제4의 참신한 정치 세력이 기존의 정치권에 진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내각제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일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서 혹은 단점만이 드러나도록 학습되어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의원 내각제는 우리가 아주 잠깐만 시행해보는 바람에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과거에 실패했던 제도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것의 장점과 필요성을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하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